이 당 고종의 유화 정책과 부여 용의 일본국 건설. 1. 왕성한 복국군의 기세. 부여 복신이 처음 복국군을 일으켰을 때 태종 김춘추가 신라를 엿보는 소정방군을 견제하기 위해 병졸들에게 백제군의 옷을 입히고 백제 복국군에 투입해 당의 신라 점령에 관한 야욕을 끊었음은 위에서 본 바 있다. 소정방이 의자왕을 끌고 가는 날에 복국군의 주동자인 정무와 자신이 의자왕을 빼앗으려고 곰나루 서쪽 진현에서 당군을 습격했으나 중과 부적으로 패했다. 해 2월 부여 복신이 내습하는 유인원군 1,000명을 불의에 습격해 모조리 살해했다. 유인원이 신라의 급을 고하고 또한 당고종이 신라의 급사를 달렸으며 문무대왕이 친히 대병을 이끌고 와 옹산성을 점령하고 나아가 오술성을 공격해 1,000여 명을 살해했다. 이때 백제 복국군의 달솔 조복관, 은솔 파가가 무리를 이끌고 와 항복했으므로 조복을 고타야군의 태수로 삼고 파가에게는 전, 택, 기수물자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다음해 4월 부여 풍장이 많은 병을 이끌고 귀국하자 복국군이 곧 왕으로 받들었다. 왜군 수만 명이 모여들자 복국군은 식량 조달이 곤란하게 됐다. 즉 복국군의 근거지인 주유성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인데 청양군은 차령 산맥의 여맥인 여러 산들이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등 평야는 협소하고 산지가 많다. 풍장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좌우 제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왕도를 피성, 즉 오늘의 전라북도 정읍군 동남부 지방에 옮겼다. 피성 문헌비고가 밝힌 바와 같이 전라북도 벽골군 피성현으로 이 고장은 동방 방안성의 소재지인 서부 경남과 통한다. 정읍군은 그 지형이 동남은 산이 많고 서남은 넓은 김제평야로 호남 제1의 곡창지다. 또한 정읍의 동남지대는 서부 경남 파읍을 관할하는 동방 덕안성과 200리 정도며 구풍, 광양 등지의 해안선이 가까워 외와의 교통이 백제지 어느 곳보다도 가깝다. 만일 백제 복국군이 피성의 뿌리를 받게 되면 서부 경남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등 가공할 바 있는 것이다. 신라 문무대왕은 재빨리 피성에 이도한 백제 복국군을 배후로부터 찌르기 위해 풍장이 피성에 옮긴 다음 달에 장군 흠순, 천존 등에게 명해 경상북도 고령지방에서 군을 발해 진주를 함락하고 이어 거창을 점령했다. 신라군은 다시 사천을 취하고 또한 덕안성을 공취했다. 덕안성이 오늘의 경상남도 함양, 안이지방이었음을 제1편 제3장 5방 5성에서 자세히 밝혔다. 이리하여 신라 문무대왕은 백제국이 마한을 토멸한 얼마 후 입수해 이후 500여 년간 영유해온 서부 경남 파읍을 거의 입수하게 된 것이다. 함양군 안이를 입수하면 운봉 고지를 넘기가 용이하며 운봉을 넘어서면 일사천리격으로 남원지방으로 내리칠 수 있는 것이다. 신라군의 이 공격에 피성의 복군이 심히 당황해 이도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중방 고사성으로 옮겼다. 중방 고사성이 전라북도 만경강 입구에 위치한 두율성, 즉 동국여지 승남이 말하는 두승산성이었음을 역시 제1편 제3장 3, 5방 5성에서 밝힌 바 있다. 두율성에 옮긴 복국군의 진영에 그 다음 달 왜군 2만 7천 명이 당도했다.
이때 복국군의 기세는 절정에 달했으며 복국군이 웅진성을 더 한층 엄중히 포위했다. 이미 본 바 당고종이 유인원에게 홀로 성을 지키기 어려우니 빨리 회군하라 명령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복국군은 유인원에게 사신을 보내 다음의 서얼을 전달했다. 대사는 어느 때 서쪽으로 돌아가시려 하오? 마땅히 그때 뵙겠습니다. 이 부여 융의 귀국과 백제 복국군의 분열, 당고종이 웅진성에서 백제 복국군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유인원에게 회군하라 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첫째, 당군의 몇 배가 되는 백제군이 당군의 출성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둘째, 그가 신라의 지위를 점령해 보전하라 한 것은 하나의 기만이다. 당군은 이미 3년 전 신라를 삼키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다. 그러나 타향만리의 고성에서 살아나갈 길이 없게 된 당군은 만부득이해 귀국의 길에 오르려 했던 것이다. 당군의 이와 같은 딱한 사정을 잘 말해주는 것은 자칫 동감의 저자 사마광의 다음 귀절이다. 이제 외로운 성이 적의 한가운데 쌓여 있어 움직이면 사로잡히고 총총히 신라로 가면 또한 나그네가 된다. 빠져나가기 어려워 뉘우치고 탓해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토록 좋은 기회를 또다시 반역자로 말미암아 놓치고 도리어 사세가 역전하게 됐으며 그 반역자에 관한 사항을 단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부여 풍장을 왕으로 옹립한 후 좌평 자신을 영군 장군, 복신을 상잠 장군으로 했다. 유인괴가 탈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복신이 제사항을 모아놓고 귀로의 당군을 습격할 것을 논의했다. 복신의 탁월한 재능에 시기심을 일으킨 좌평 자신이 당상 유인괴를 방문해 당제가 만일 백제의 자치권을 허하면 우리가 당에 복속하겠다 했다. 복신의 부장 사수원이 그것을 탐지해 보고하니 복신이 자진을 참했다. 백제 복국군 장군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유인괴는 자신을 얻어 본국의 황제에게 다음의 서를 올렸다. 폐하, 고구려를 토멸하시려면 백제 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여 풍이 북에 있고 부여 용이 남에 있으며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오래전부터 탕을 지어 서로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서로 응해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병마를 거두면 백제국이 소성할 것입니다. 이미 군이 주둔에 진압하고 있고 둔전을 설치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병사들에게 달려 있으며 모두들 같은 마음, 같은 행동으로서 단결하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철수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유인괴가 이에 이어 고금의 예를 들어 백제 복국군을 포섭하며 원대한 정책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웅진도독 유인원은 징병해 줄 것을 추청했다. 당고종이 이것을 받아들여 다음의 조치를 취했다. 1. 3년 전 끌고 간 의자왕의 큰아들 부여 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 그 본국에 돌려보내 백제왕으로 삼아 백제 복국군을 설득해 부당 세력을 구성하게 한다. 2. 그와 동시에 우선 웅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손인사에게 병 7,000명을 주어 부여 융과 함께 웅진으로 향하게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부여 융은 손인사가 거느린 7,000명의 병과 함께 그 고국에 귀화했음이 분명하다. 부여 융이 비록 사명을 띠고 귀국했으나 소정방의 학살과 약탈 등에 대한 적개심에 사무친 백제인들이 용이하게 복종하게 했던 것 같다.
손인사가 7,000병을 이끌고 온 후 유인궤가 병권을 전답, 신라군과 합세하여 진현을 맹공하니 백제군이 패배하는 등 그리하여 웅진의 포위가 풀리게 됐다. 이리 하는 동안에 부여 융의 공작이 복국군의 굴령에 침투돼 복국군이 두 패로 갈라졌다. 드디어 끝까지 완전 복국을 주장하는 복신을 의자왕의 아들들이 모살했다. 일본 서기 천지 2년기에 의하면 처음 의자왕의 아들 해가 복신의 죄를 말하다 했는데 그 죄라는 것은 중상이었다. 아우 해규의 참수를 고지들은 왕 풍장이 부여 복신을 살해할 때에 복신이 해규 등 모략자의 앞잡이가 돼 자신을 살해하자고 주장하는 단률 집득에게 썩은 개, 얼빠진 종이라 했다는 것이다. 부여 융이 당경에서 돌아와 웅진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당대 전략가 유인궤와 합작해 이와 같이 작용하는 것이다. 3. 백강의 패선과 백제지의 처참상. 의자왕의 아들 해규는 백제국이 망할 때 당군에 끌려가지 않고 백제지에 숨어 있었던 것인바 이 3년 전 부여 복신이 그를 제명여왕에게 보냈던 자다. 해규가 그의 형 풍장에게 복신이 야심을 일으켜 풍장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 한다고 간언한 것은 이해 5월 1일이었고 풍장이 복신을 살해한 것은 7월 말경이었다. 부여 복신은 용감하고 현명한 인물로 그의 지략에는 유인궤도 의구했던 것 같다. 첫째, 소정방이 당병 1만 명과 신라병 7,000명을 웅진성에 남겨두고 귀국할 때 복신은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고 웅진성을 포위함과 동시에 한편 신라군이 그 이상 오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고 군량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웅진성 내에 나 당군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은 연후에 그것을 덮치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바 좌평 정무가 공을 서둘러 의자를 탈환하려고 귀로의 당군을 공격하다 실패하고 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대비하게 했다. 둘째, 당고종에 홀로 성을 지키기 어려우니 퇴각하라는 지령을 받은 유인궤가 돌아가려 할 때 웅진성을 빠져나오는 당군을 포착해 참살하려 했더니 그것을 자신이 유인궤에게 일러바쳐 유인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간교를 꾸며내게 했다. 셋째, 부여 복신은 북구주의 부여 용과 굳게 연결해 인적, 물적, 기타 모든 재원이 풍부한 외국의 지원을 얻고 있으며 또한 복신은 지략과 용병술이 비범해 용이하게 파할 수 없으며 복신이 살아있는 한 백제 복국 운동을 뿌리 뽑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당태종, 유인궤 등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인 손무는 비성지 불능용간이라 했다. 손무는 또한 사간자, 위증 사어외라는 용간법의 하나를 창출했다. 사어외는 속임수로서 거짓말을 만들어내 적에 퍼뜨림으로써 적이 혹하여 그 술중에 빠져 이쪽이 기대하는 바를 적장 스스로가 행하게 하는 것이다. 용간지술이 능란한 유인궤는 의자왕의 아들 해규를 앞세워 백제왕 부여 풍장을 속여 풍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겁내는 적장 부여 복신을 제거하게 한 것이다. 유인궤가 사어외 제거한 것은 이보다 5년 전 부여 복신을 백제에 숨어든 나당 측 공작원들이 의자왕의 자당 선화공주로 하여금 좌평 성충과 흥수 등을 제거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의 수법이다. 복신이 제거되자 라당지는 서둘러 8월 13일 총공격에 나섰다.
백제왕 풍장은 이때야 비로소 그것이 라당 측의 계략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웅진성 내의 라당 참모부는 위와 같은 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규모의 신라군을 웅진 방면으로 집결시켰다. 문무대왕이 친히 거느린 장령의 수가 28인이었으며 이는 신라 사상 최대 규모의 출병이다. 복신을 제거한 라당진이 그 얼마나 복국군의 토멸을 서둘렀던 것인가를 요약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일본 서기의 다음 구절이다. 라당진 복국군의 토벌에 관한 전략을 상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일부의 자가 가림성을 먼저 치자 하니 유인괴가 가로되 가림성은 굳고 험하여 급히 치면 사솔이 많이 상하고 지키려면 오랫동안 끌 수 있다. 주유성은 적의 소굴이니 주유성이 함락되면 나머지는 자연 강복하게 된다 했다. 이리하여 이들은 8월 13일 육군과 수군으로서 총공격을 개시하되 육군은 신라왕 김범민, 당장 손인사, 유인원이 지휘하고 수군은 부여융, 유인괴, 두상 등은 수군을 만지한 병선을 공주 웅진강에서 발해 웅진강과 백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육군과 합세하여 복국군을 배제하면서 만경강구의 남한에 자리한 중방 고사성 즉 두율성으로 향했다. 이 라당진의 전격적인 출사에 복신을 살해한 직후에 백제 풍장이 크게 당황했다. 즉 28장군이 거느린 신라의 대군 및 당장들이 거느린 수십만의 병력과 대결하기엔 두율성의 병력이 너무도 적다. 풍장이 제장에게 일러 가로되 일본국의 장수 로원군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온다 하니 제장은 그들을 맞아야 싸우라. 나는 백강에 나가 싸우겠다. 하고 두율성을 빠져나와 금강으로 향했다. 이리하여 의자왕의 아들 융과 풍장이 두 패로 나뉘어져 금강에서 싸우는 것이다. 금강을 지나 서해로 나와 만경강의 어구에 도달한 라당연합군의 한 갈래는 출정한 지 4일 만인 8월 17일 두율성을 에워쌌다. 이와 동시에 당선 170척은 금강에서 진을 쳤다. 8월 27일 북구주의 부여 용이 보낸 왜군의 선발대가 금강 어구에서 당군과 만나 싸우다가 패해 후퇴했다. 당선이 금강에서 굳게 지키고 있으며 복국군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드디어 복국군과 왜군이 초조해졌다. 28일 풍장과 외장들이 상의해 가로되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당군이 물려갈 것이다 하고 당군의 선단으로 향해 돌진했다. 당선이 대적해 또한 금강 양안에 나당군이 화전을 집중 방사하는 등 그리하여 외선 400여 척을 불태워버렸다. 마침내 백제 복국군이 금강 어구에서 결정적으로 패하고 그 왕 풍장은 고구려로 달아났다. 두율성은 9월 7일 함락됐으며 성이 함락되자 의자왕의 아들 충승, 충기 등이 백제 복국군, 왜군, 탐라국사 등을 거느리고 나와 당장 유인괴에게 항복했다. 돌이켜보면 복국군은 다음 여러 주요 지역에 토성을 가졌다. 피성에서 돌아온 후에 복국군의 거점은 두융성, 즉 두승산성이었으니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말해주는 것은 김유신전의 두율성이다. 또한 그러한 두율성의 위치가 만경 강구였음을 더 한층 명백히 해주는 것은 한일 양국의 사서들이 말하는 백강전투기의 해수궤적이다. 금강에서 불살린 외의 외선수가 400척이라 했으며 여기서 죽은 제외 양국 사상자 수는 3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또한
육군의 전투에서 죽은 제라 외 삼국의 장정은 수십만에 달했을 것으로 본다. 이 기록이 말하는 화공은 선박에만 국한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때 라당 양국이 옹진, 백강 유역에 투입한 병력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김부식은 당 우위위 장군 손인사가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다 했는데 그 진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한적들은 백마강 대전 때 새로 투입한 병력 수를 일체 전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이 기록에 의하면 당은 이미 1년 전 부여 융이 귀국할 때 7,000명을 거느리고 와 옹진성의 병력을 보강했고 이제 이 백마강 대전에 즈음해 역시 가십만 규모의 대병력을 새로 이끌고 와 덕적도 등지에 대기시켰다가 내원하는 외선을 금강 강구에서 포착해 혈전을 벌였던 것 같다. 이 3년 전 소정방이 백제인 장정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했으므로 자진하여 투항했던 흑치상지가 크게 겁내 위기일발에 간신히 그 호구를 빠져 달아났고 그 후 부여복신이 당장 유인궤에게 다음의 설을 보내 백제인의 학살을 문책했다. 듣건대 당이 신라와 더불어 맹세해 백제인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살해한 다음 나라를 신라에게 넘겨준다 했는데 소정방의 백제인 학살과 부여 복신이 보낸 이 항의서를 보면 이때 당은 수백 년간 중국의 하북, 산동, 회수유역, 양자강구를 점유해 통치했던 용감한 백제인을 이러한 기회에 멸종적으로 토살하려는 방책을 취했음이 분명하다. 백마강 패전 후에 백제지는 처참했다. 그 병화로 말미암아 백제지가 초토화했음에 그러한 상황을 자치통감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백제가 병화의 여진으로 타다 남은 집이 뼈대만 엉성한 것 같고 쓰러져 죽은 시체가 들에 깔려 있다. 3. 부여 용의 일본국 건설 후 영세 집권. 1. 북구준의 백제국 축자도독부 근강조 일본국. 복국군이 대패하자 좌평 기수신이 무리를 이끌고 임존성에 온거했다. 신라군이 추적해 공격했으나 성이 견고해 함락되지 않아 되돌아갔다. 그러한 바 일찍 당군에게 자진 항복했다가 소정방의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에 크게 겁내 복국군에 되돌아온 바 있는 흑치상지가 다시 당의 투항, 그 앞잡이가 돼 임존성을 공격하니 지수신이 고구려로 달아났다. 서기 663년 9월 7일 두율성이 함락되자 백제 복국군의 간부들은 유랑의 길에 올랐다. 일본 서기의 편자 백제인 안말려는 그 당시의 광경을 낭만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때 백제 풍장은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로 달아났다. 두율성이 항복하자 사람들이 서로 일러 가로되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됐다. 백제의 명이 단절된 오늘날 조국과 이별하는 자 조상들의 묘소에도 가볼 수가 없다. 다만 구례성에 가 일본군의 장령들과 뒷일을 상의해야겠다 하였다. 드디어 친복지성에 머물러 있는 처자들에게 통지해 조국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알리다. 9월 11일 모구에서 출발해 13일 구례성에 당도하다. 9월 24일 일본 군선과 좌평 여자신, 달솔, 목소귀자, 공나, 진수, 억풍포규 및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구례성에 당도하다.
9월 25일 배를 띄워 일본으로 향하다. 문무 11년기는 레보 백제, 외선 천척이라 했으며 불살리고 남은 외선의 수는 몇백 척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한 외선 몇백 척에 백제군의 지배층과 그 가족들이 잔존외병과 함께 만제됐을 것이다. 이때 외국으로 건너간 백제인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북구주로 건너간 백제인들은 곧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을 왕으로 받들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했다. 즉 과거 3년간 일본 서기의 황태자 부여용이 박다 지방에 머물러 있어 복국군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내량 지방에 수도를 둔 외국의 관원으로서였다. 일본 서기상의 그 소위 황태자가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이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둔다. 10월에 건너간 백제인들이 다음 해 2월 9일 북구주에서 수립한 정권의 형태는 일본 서기 천지 3년기에 자세히 나타난다. 천지 3년기는 먼저 천황이 황제에게 명해 관위와 직계와 계급 등을 편성하게 하다 했는데 이 소위 태왕제는 두율성에서 당군에게 항복한 의자왕의 아들 충승 또는 충기였을 것이다. 일본 서기는 부여용을 천지왕이라 했으며 본서 또한 이제부터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을 천지왕이라 부른다. 천지왕은 그 관위를 26개로 나누고 사회 계급을 시상, 민부, 가부 등 3개로 했다. 천지왕기는 이때 새로 수립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다. 그러나 백제 복국군의 골수분자인 그들은 북구주에 건설한 국가의 국명을 반드시 백제국이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부여용이 북구주에 건설한 국가명을 백제국이라 부른다. 한편 한반도에 있어서는 복국군을 토평함으로써 비로소 소강을 얻게 된 의자왕의 태자 부여융은 당조의 명에 따라 곧 웅진도독 겸 백제왕으로 취임했다. 2월에 북구주에 백제국이 성립되자 5월에 웅진도독 백제왕인 부여융과 그 진장 유인원 조산대부 광무종을 북구주의 백제국 왕 부여용에게 특사로 보냈다. 광무종이 백제국왕 부여융에게 올린 바와 물건은 첫째, 웅진도독 겸 백제왕 부여융이 그의 아우인 천지왕 부여용에게 북구주 내 백제국의 건설을 축하하기 위한 정표였을 것이다. 이때 광무종을 받아들인 이기련 박득은 광무종이 일본 진서 축자 대장군이라는 자격으로 당인 310명을 거느리고다 했다. 당인 30명은 대장군부의 요원이었을 것이며 이리하여 천지왕 부여용의 백제국은 그의 형 부여융의 백제국과 마찬가지로 당군의 관제하에 서게 된 것이다. 광무종이 서시한 위의 표함을 받은 이기련 박득은 비로소 광무종이 온 뜻을 알게 되다 했을 뿐 그 내용을 밝히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기련 박득이 비로소 알게 됐다 한 그 서장에는 반드시 당의 기본 시책인 당, 신라, 부여융의 백제국, 부여용의 백제국 등 4국이 합세해 고구려를 토멸하자는 군사적인 요구가 강했을 것이다. 이때 공교롭게도 연개소문이 사망했다. 연개소문의 사망에 관해 여러 설이 있는데 일본 서기는 천지왕이 북구주의 백제국을 건설한 그해 10월에 사망했다 했다. 또한 이때 광무종이 제시한 서함에는 부여용을 축자 도독으로 임명한다는 수서령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일본 서기 천지 6년기는 웅진치장 류인원이
옹산 현령 사마법총 등을 축자 도독부에 보내오다 했는데 그 축자 도독부를 어느 때 어떻게 해 설치했다 한 기록이 없다. 박다 지방에 백제국을 건설한 천지왕 부여용은 서둘러 대마도, 일기도, 축제국 등지에 방책과 봉화대를 설치하고 또한 축자국 어답군 앞바다에 거대한 수성을 구축해 적의 내침에 대비했다. 천지조는 그 다음 해 부여 복신의 공에 의해 복신의 아들 귀실 집사에게 달솔에 해당하는 벼슬을 주고 또한 그 본국에서 함께 온 백성 400여 명을 근강국 신정군으로 옮겼다. 천지조가 백제인들을 근강국에 옮긴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었다. 그 첫째는 근강국은 한국의 동해안과 면에 있는 도나하항과 가까워 당이 고구려를 칠 때 도나항에서 출발 함경남도 영흥만에 상륙해 주량성으로 진군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내량 지방의 응신조 왜국, 즉 소아씨의 정권을 흡수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천지왕의 백제국은 또한 그 4년 일찍부터 백제 본국이 점령해온 일본 열도 내에 각지의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성을 쌓았다. 거금 1310년 전에 백제인들이 쌓은 이 조선식 산성은 오늘도 그 유적이 남아있어 일본 고고학상 이름이 높다. 북구주에 백제국이 수립된 후 당은 제주에 사신을 보내 그들에 대한 포섭 공작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그러한 바 한편 고구려에서도 북구주에 새로 탄생한 백제국을 고구려 진영에 유입하기 위해 다음 해 정월 전부 릉루를 사신으로 보냈다. 이 제1차의 사절을 천지조 백제국은 고이 돌려보냈다. 고구려에 있어서는 이 3년 전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불초자 남산, 남건, 남성 간에 불화가 생겨나 이해 6월 장자 남산이 몰려 당에 귀부했다. 지금까지 연개소문이 겁나 손을 쓰지 못했던 당이 크게 기뻐해 곧 고구려 토멸작전 계획의 수립에 나섰다. 그것이 북구주의 백제국에 반영돼 그해 12월 고구려가 다시 보낸 사신 을상암, 달상둔, 현무약광 등을 억류하게 됐다. 오늘날 일본국 기옥현 고려촌에 고려 흥환이라는 명가가 있는데 그 시조 현무약광은 이때 억류당한 인물이었다. 고구려 토멸전에 참가를 서두르는 부여용의 백제국은 이해 겨울 북구주에 일단 정착했던 백제인 2,000명을 근강국에 이주시켰다. 부여용의 백제국은 다음해 3월 그 국토를 오늘의 박다지방으로부터 자하연 천진시 지방에 옮겼다. 근강국의 국도를 옮긴 백제부여용은 다음해 정월 3일 국호를 고쳐 일본국이라 하고 자신이 일본국의 왕에 올랐으며 이로써 유사일에 일본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난 것이다. 일본 서기의 이 구절은 그 국명을 밝히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때 새로이 결정된 국명이 일본이었다는 사실이 다음 보는 삼국사기와 당서에서 명확하게 밝혀졌다.